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익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함께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초청 기준에 따라 2명의 후보를 초청했고요.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연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 오른쪽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순서로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KBS에서 준비한 후보 소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후보 문대림입니다. 도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2년 어떻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들의 어깨는 점점 처져만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될 법은 윤석열 일가만, 대통령 일가만 피해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반도 평화체제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 평화위기, 전쟁위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회초리를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문대림이 맨 앞에서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 누구나 성실하기만 하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의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고 후보께도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시 갑 시민 여러분, 많이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 송구합니다. 더 뛰고 더 듣겠습니다. 20년 동안 제주를 방치한 게으른 정치 세력을 심판해 주십시오. 도민이 아니라 자신 주변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 카르텔이 목적인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 고광철 일하고 싶습니다. 제주를 위해 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정치로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좋은 일꾼, 좋은 사람, 진짜 일꾼, 제주를 위한 젊고 새로운 힘, 저 고광철에게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어떻게 진행하는지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 중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들으신 출마의 변에 이어 공약 검증에서는 후보자가 각각 2분씩 자신의 공약을 소개한 뒤 상대 후보가 5분간 주도권을 갖고 공약을 검증합니다. 이어 두 가지 지역 현안을 주제로 후보가 차례로 1분씩 발언 시간을 가진 뒤 이 주제를 놓고 다시 3분씩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게 되고요. 마지막 자유토론에서는 주제 제한 없이 후보별로 7분씩 주도권을 갖고 상호 토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 그럼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한번 살펴보고 검증하는 시간 해보겠습니다. 각 후보는 2분간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상대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5분간 공약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4.3의 완전한 봄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 9천만 원 더해 대법원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에서 판결된 그 보상금 금액 기준으로 최소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됩니다. 침체된 제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막대한 자금입니다. 제2공항은 우리 제주 경제를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다만 기존의 제주국제공항 주변 분들의 우려하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여 공항 주변에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교통정체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 등을 통한 도시의 획기적 발전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2차 혁신도시 기관 이전을 대비한 제2의 혁신도시 조성과 우주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그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해 한림, 애월을 중심으로 한 곳에 조성하여 서부권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저 고광철에게 맡겨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문대림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이제 진행하실 텐데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좀 충분히 보장해 주시고요. 상대 공약이라는 이 주제와 벗어난 발언이나 질문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4.3 완전한 봄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 후보께서는 평소 4.3 유족 가족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혹시 유족 신고하셨습니까? 예, 어머니께서 하셨고 저희 외삼촌, 저희 누나, 형님 다 하셨고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 못했습니다. 예, 얼마 전 인터뷰를 보니까 22일 인터뷰를 보니까 내일이나 모레 신고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신 줄 아는데 아직 못하신 겁니까? 일단 유족으로서 등록되는 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4.3에 대한 일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유족증을 받아가지고 그게 내가 유족입니다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것보다. 네, 자 일방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족 신고를 어디서 하게 되죠?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이제 읍면동 사무소나 도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죠.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 분이 없어서 제가 그거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절차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아니 그런 4.3 이런 거에서는 우리 문 후보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저기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4.3 유족이나 희생자나 유족 신고 이게 상설화가 안 됐거든요. 큰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이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 과제여서 제가 얼마 전 이렇게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신고하러 가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원래는 그 신고 기간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신고하러 가신다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 4.3 희생자나 유족 신고의 상설화는 매우 중요한 제주도의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제도 개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 제도 개선 비서관 하실 때는 이런 걸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주도권이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또 한 가지 제도 개선과 지난번에 동의를 해주셨는데 4.3 희생자와 관련해서 제주 4.3과 관련해서 이제 단축 공장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 공장 얘기는요?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 공장의 위치를 혹시 아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동의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4.3 당시에 주정 공장과 단축 공장에 수많은 분들이 거기서 구금이 돼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의
대상에 안 들어간 것이죠. 그 전에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그 희생자 범위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기록도 있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부분들 이들도 제도를 개선해서 희생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상과 관련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 분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는 거죠. 예. 주정공장과 단축공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일로 공약이 바뀌셨습니다. 글로벌 어학타운을 말씀 주셨었는데 이건 이제 일로 공약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약에서 벗어난 건 아니고요. 글로벌 제가 어학타운이라- 처음에 1호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묻겠습니다. 네, 네, 네. 글로벌 어학타운이라고 하면 영어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보도자료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의 그 외국어 교육은 영어 중심이니 다른 제2 외국어, 자, 뭐 스페인어라든지 불어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묻겠습니다. 네, 네. 수요자는 누구죠? 제주 수요자는 도민입니까? 아니면 육지에서 오시는 학생들입니까? 일단 수요 인원은 일단 제주 도내 그 우리 아이들이 그럼 선제적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학교에서는 아니, 이런 걸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이게 못하잖아요. 많으신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영어 마을 같은 경우에 경기도인 경우에 1,751억을 투자해서 세 군데 진행을 했었는데 전부 다 운영 적자에 시달려서 그리고 영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 때문에 다 문을 닫고 평생 교육시설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때늦은 이슈를 들고 오셔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네, 문 것입니다.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때늦은 시간 다 쓰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공약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 가치에 기반한 도민 성장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편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민 수당의 법제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장점을 갖고 있는 어쩌면 독점성을 갖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재해 품목 대상위 확대, 보상위 현실화를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6차 산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농업의 향후 5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농업의 IT와 스마트화는 대세입니다. 미래농업센터를 설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심각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 진작, 내수 진작을 위한 판매 증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될 때는 원활한 폐업과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확실히 넓혀야 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국가 부담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 멈추지 않겠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 4.3 희생자 범위 확대, 그리고 의료복지재단 등을 설립해서 4.3 희생자 유족들의 원혼을 달래고 유족들의 편안한 삶을, 보상적 삶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이 그 모든 일들을 민주당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다 쓰셨고요. 자, 이번에는 고광철 후보가 공약을 검증할 차례인데요.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 충분히 좀 보장해 주시고 상대 공약이라는 주제 한정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여쭤보기 전에 아까 답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파주 마을 같은 경우는 파주는 제가 아까 글로벌 어학타운이라 하면 영어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제2외국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파주의 같은 사례는 영어 마을입니다. 영어 마을이니까 영어 교육 같은 거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운영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던 거고 제가 말한 제주의 글로벌 어학타운은 영어가 아닌 다른 제2외국어, 그냥 스페인어, 불어 필요하면 요즘 이게 글로벌에서 이제 좀
부각된 이 중동 아시아권의 언어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네. 그 공약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 균형 발전 말씀 주신 걸 얘기하는 아까 거죠? 그 공약에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그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신 거죠?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은 지역 입장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산업 구조의 문제, 문화시설의 문제 때문에 도심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으로 기본적으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주고 문화시설들을 대폭 확충해주고 또 정주 여건들을 개선해주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인구 소멸에 따른 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전국적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자,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도의원하고 도의장 하실 때는 서부권의 지역 균형 발전, 그때는 서귀포에만 관심을 쓰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지금 제주시 갑의 어떤 도심과 이 서부권 농어촌과의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때 도의원하고 도의장 하실 때는 뭐 하시고 지금 와서 자꾸 그런 거를 약속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요양병원 간병비를 강화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수당 현실화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그제인가 토론회죠. 그 공공형 임대주택 주거 문제 공약을 이렇게 네. 토론하면서 저는 이제 청년 공공형 임대주택 확대하겠다. 우리 문 후보님께서도 네. 이 공공형 임대주택 확대를 말씀하시면서 도시공사 추진을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네, 네. 그 도시공사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합니까? 네. 예, 저는 이제 주택도시기금, 제주주택도시기금 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분들 28만 명이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 돈이 8,500억 정도 됩니다. 그 모은 돈이 제주도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제 규모면 제주도시 주택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가져와서 행자부에서 부채 비율만 좀 높여준다면 충분한 예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주형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고 후보님께서 얘기해 주신 청년주택 문제라든가 어르신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저는 사무의 이양도 중요하지만 사업권의 이양 또는 행정자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자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네, 알겠습니다.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 굳이 도시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 관련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 모르는 소리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 개발공사가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 관련 사업도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임대 사업도 하고 분양 사업도 하고 공공 임대 사업도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JDC 개발공사의 주거복지 주택 도시과 있는 것도 아시죠? 네,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네네. 예. 자꾸 난센스로 물어봐서 죄송한데, 자 굳이 도시공사를 만들지 않아도 이 지금 제주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주택 사업을 더 확장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주택 기금 말씀하셨는데 그 기금도 필요하면 제주 개발공사라든지 도로 이관을 해서 도가 관리를 해서 그 제주 개발공사가 그렇습니다. 하는 주택 사업에 그 기금을 활용하도록 시간 모두 하고 쓰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멈춰주시고요. 바로 예. 자, 두 후보의 공약을 듣고 서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번에는 제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번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각 주제에 대해서 후보의 답변을 1분씩 듣고요. 이어서 3분씩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는 방식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요즘 지역 경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죠. 이런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문대림 후보께서 1분 말씀하시죠.
저는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금액 예산도 대폭 확대해서 이자 감면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출 상환을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연장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료의 지원 그리고 인력지원법들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예산을 상시화시켜서 이것이 소비 증장으로 네, 이어지도록 해야 마치셨습니다.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께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문 후보님. 제가 네, 답변합니다. 1분 동안 발표하시면 됩니다. 제주 경제의 핵심 기반은 농업, 관광, 건설업입니다. 3대 축이 모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주 경제가 매우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건설업을 살리겠습니다. 제2공항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단지나 IT 관련 밸리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대안 없이 중단된 들불축제 부활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광철 시설과 서부권 유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농어업인 위기 극복에 힘쏟겠습니다. 에너지 비용 지원, 폭등한 비료값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애월한 국가어항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들어갈 텐데요. 앞서 마찬가지로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가시되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는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자, 문대림 후보께 먼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민생경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정책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견제하고 있는 긴축재정을 건전재정 부분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확대재정으로 좀 전환시켜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긴축재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포퓰리즘 정책이 너무 난무해서 국가 재정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있거든요. 자, 그걸 긴축재정을 통해 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저희는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하는 겁니다. 제 주도권이거든요. 저희가 대한민국이 지금 G10이고 대한민국 국가 부채 비율이 선진국인 경우 101, 2 정도 가는데 저희는 한 7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 재정이 그렇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어쨌든 세수펑크가 56조 났습니다. 이 중에 이제 대부분 대기업들에 대한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로 나타났고, 그런데 반대로 근로소득세 징수율은 17%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호주머니는 빼가고 부자들의 호주머니는 유지시켜준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자 감세하는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더 세금을 빼간다는 그렇게 이제 어떤 좀 호도하는 발언은 좀 그러니까 안 줬으면 근로소득세가 좋겠고요. 이게 세수 펑크가 난 이유는 그때 작년에 됐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근로소득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는 17% 증가했다는 겁니다. 23년 1조 6천억 정도가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세수 펑크는 56조가 났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근로소득세도 좀 감면하는 정책들을 좀 피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경제 토론회를 전국을 돌면서 20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는 어떻게 된 거죠? 약 1,000조 정도 예산을 말씀하신 거로 아는데 제주도는 빗게 갔습니다. 예.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을 다니시면서 민생 정책 토론을 하고 계신데
제주도에 오셔서도 민생경제 토론회를 하실 것으로 언제쯤 하실 것 생각하시- 같습니다. 그건 저한테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제주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23차례 정도 할 정도면 17개 광역시도 중에 하나인 제주도에 왜 안 오느냐. 제주도도 이제 관광청 약속하셨고 또 신앙만도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안 오실 게 아니고 네, 오신다니까요. 문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역시 3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후보님 주차 문제는 민생 현안으로 당연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아까 도심지 주차 공간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연동노역인 경우에 필요에 따라선 대규모 허브 공영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빈집을 활용한 빈집, 빈 공간, 빈 공공 건물을 활용한 주차 시설 확보도 단기적으로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하화하는 게 추진되는 건 알고 계시죠?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예, 확인해 한번 보십시오. 제가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동 노영동 도심 주차 문제는 구체적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예산 조달이 도정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이 교통 재정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거든요. 어떻게 예산 어떤 조달 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가요? 주차장 그러니까 교통 문제, 도시계획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입니다. 오영훈 도정과 협의해서 제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필요한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예산을 국비 확보는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신 거죠? 관련 예산의 항목을 봐야 되겠죠. 예. 도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관련 예산 사업을 보신다는데 그래서 저는 제1호 법안 공약으로 도로법 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네. 7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와 같이 하면 국고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대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렇게 보좌 업무를 많이 맡아서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각종 정책과 지원을 강화시켰고요. 특히 이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 못지않게 이 중소기업 이분들의 경영 어려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이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4대 보험 납부 유예라든지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도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그런 보좌관 참고해 주시면 했다는 거. 예. 저희가 이제 예산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기청 예산이 지원 예산이 정책 자금이 8조 6천억인가 돼 있더라고요. 예, 됐습니다. 고 후보도 규모가 시간 부족하다. 쓰셨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토론 중반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제주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입니다.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이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 지금 오랜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공항 건설에 대한 후보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진행 방식은 앞서 주제 토론과 같이 먼저 두 후보의 먼저 답변을 듣고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께 먼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공항 건설을 통한 우리 제주도 대규모 국책 사업에 어떤 막대한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죠.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제주도로 이게 들어올 경우에 어떤 지금 침체된 건설 경기라든지 지금 자금 흐름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단기간에 이 지금 어려운 제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주국제공항과 관련된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걱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권 분산이라든지 아마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그 고도 제한 완화라든지 그런 점들을 풀어내가지고 오히려 그 주민분들의 재산권을 높이고 그리고 뭐 에어시티라든지 공항 관련된 어떤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1분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고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있은 후에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전 단계로서 환경영향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 찬반 양측 간에 상당한 갈등 구조가 양산될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4가지 검증 내용은 범상치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는 선제적인 답변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프로세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갈등에 대한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 국토부는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 조류 서식지, 동굴 분포 가능성, 숨골 보전 이것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계획 고시를 다시 진행. 네. 자, 이제 주도권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항 관련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또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시거나 비방을 하실 경우에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다시 알려드리고요. 이번에는 고광철 후보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3분입니다. 네, 문 후보님 2012년도, 2016년도에 서귀포 쪽에 출마하신 바 있으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때는 제2공항의 완전한 찬성론자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 출마하시면서도 제2공항을 힘차게 몰아붙이겠다가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앞에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이라는 전제를 빼버리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12년도에는 아마 제2공항이 아니고 신공항 서귀포 유치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리고 이게 실은 제2공항으로 프레임이 알겠습니다.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아까 뭐 조류나 그런 거 말씀하시고 그런 점에서도 많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공항의 그런 문제는 이게 어떤 조류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조종사의 어떤 그 능력 그런 거에 좀 좌우된다는 게 아마 이카오 국제항공기구의 어떤 그런 설명이 있고요. 자, 아까 뭐 동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청성산 도룡뇽 사건 아시죠? 네. 그것도 이제 KTX 터널 구축한다고 되게 오랜 시간 갈등이 있었던 어떤 큰 이게 사업이었었는데 이 사회적 그 갈등이 지속되는 순간 사회적 손실 비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만 이게 KTX 건설 후에 오히려 도룡뇽이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시죠? 공항 건설 과정에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걱정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추진된 게 지금 제2공항 건설이고요.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분명합니다. 네네. 분명합니다. 똑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가 어떤 거죠? 있죠.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네. 이게 프레임이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면요. 2014년도 용역 들어갈 때는 공항 인프라 확충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전에 도에서 국토부로 공문을 보냅니다.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해라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도민들께서는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문대림 후보님께서 서귀포에서 나오실 때와 지금 갑 지역구에 나올 때의 발언 그리고 도지사 출마하실 때의 어떤 그 약속이 전혀 뒤바뀌었다. 이 소신과 철학이 있는 거냐. 이렇게 도민들께서는 묻고 계신 거고요. 정치적 표 계산 때문에 입장을 번복한 거다라고 우리 도민들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말 위험수위가 제가 이 공문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요. 그럼 이런 원천적으로 네, 고 후보 시간 3분 다 쓰셨고 이제 문대림 후보가 3분 쓰시면 됩니다. 주도권 토론 이어가시죠. 이게 15년 9월 2일
용역이 한창 진행돼서 결과가 발표한 40여일 전에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정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른 제주도 입장에서 국토부로 보내거든요. 여기에 보면 신공항 건설, 그러니까 기존 공항 폐쇄 신공항 건설 용역 과업 진행 시에 도민 갈등이 극대화되어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이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용역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제2공항 아니면 대안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주도에 과연 공항 2개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도민적 공론 절차를 거치고 자 2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런 공문이 갔으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동안 이제 비공개가 되죠. 나중에 저도 한 얼마 전에야 이제 받아봤습니다만은 왜 도가 물론 도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겠지만은 도민들이 제주도에 공항이 2개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 절차는 갖고 이런 공문을 보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몰랐었고 그래서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 후보님께서 공항 관련 말 바꾸기를 했다. 도민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 후보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 후보님이 말 바꾸기 한 거야말로 기본적으로 엄청 나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제가 답변 3월 드리겠습니다. 13일 날 인터뷰 발언 말씀하시는 것 인터뷰 같은데? 발언 네. 반대하겠다. 소신 있게 가겠다. 제2공항 문제는 콩복도 투사닥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제주시 갑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생각이다. 이게 13일 발언이에요. 근데 18일 날 저희 제2공항 추진 원칙은 확실하다. 제주도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침체된 제주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2공항 건설 국민의 힘이 완수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한 5일 만에 말 바꾸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는 상황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공항과 관련해서 공항 인프라 확충, 항공 인프라 확충 필요하다. 과정에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주민 동의의 네네. 문제,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의 문제 매우 필요하거든요. 조종사의 능력이 중요하다. 물론 그런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조류 충돌과 관련해서.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저는 가급적 삼가는 오늘 게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 제한 없는 아주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께 7분씩이나 시간 드릴 거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하면서 토론을 이끌어 가시되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7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만인 앞에 공평해야 될 법이 피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고 후보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엔 어땠습니까? 상식적이었습니까? 공정했습니까? 어떤 게 상식적이지 않았죠? 조국 장관의 딸 대학 비리 입시 혐의.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죄 받았죠. 좋습니다. 그런 분을 비유하고 옹호하던 게 민주당이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 주도권- 그래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겁니다. 연습 많이 하고 오셨는데. 아니, 제 주도권입니다. 민주당도 공정하고 민주당도 공정과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 주도권이거든요. 네네. 예, 저도 예. 이제 답변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최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통과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요. 제 사견으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입장을 밝힐 수는 없고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병력을
이수한 대한민국의 그 아직 젊은 청년이고 이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잘 검토해야 된다고 뭐 생각합니다. 훌륭한 생각으로 봐야지고요. 다시 4.3으로 가겠습니다. 4.3 망언과 관련해서 태영호 조수진 의원 그리고 지금 진화위원장님 이렇게 뭐 여러 논란거리들이 있는데 5.18 망언인 경우에는 공천을 취소했었어요. 4.3 망언과 관련해서 제주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적당한 조치를 요구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드백 받으셨습니까? 피드백 받았냐고요? 예, 예.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진 않겠죠. 도당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직접 들은 다만 건 없고. 저희도 이제 그 태영호 의원님이나 그 조수현 그 후보님의 어떤 그런 좀 이게 제주도민이 아니라 제주 4.3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부분만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이제 4.3 유가족으로서 적절치 않았다. 네, 저는 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4.3 유가족도 강조하시는데요. 4.3 그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지만 원래는 배상이라는 주장들이 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의 희생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 희생이었다. 4.3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네, 그렇게 네. 나오죠. 네. 그래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보상과 배상의 어떤 그 개념적 차이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는 하고 어떤 저희 4.3의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그 4.3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의미와 그런 아픈 역사라는 점에서는 보상보다는 국가적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아마 대법원과 지난 2021년 제주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에서도 아마 그런 점이 좀 언급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우 뭐 훌륭한 사고라고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보상금을 혜택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불법적 그러니까 공권력이 폭력에 의한 희생이기 때문에 배상적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이거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상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혜택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보상금 이제 배상금으로 바꾸시죠. 예. 네, 네. 이 배상금 문제와 관련 것 외에도 이 추가적으로 좀 더 우리 4.3 네. 유가족이나 지금 알겠습니다. 자녀들까지 왔잖아요. 동의하시는 것 자녀분들이 이게 받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혜택, 그런 혜택을 말씀하신 것은 일테면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분들이 받는 일테면 뭐 이게 자녀들이라든지 예, 뭐 그런 예, 알겠습니다. 뭐 어디 취업에서의 가산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주 4.3 가족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취업 시 그 부분은 가산점을 알겠습니다. 주는 예, 그런 것도 예.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예. 혜택이라고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 후보님께서 저에 대해서 지난 토론회 때 제가 저는 이제 제주도를 산업구조를 다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제조업들이 생겨나야 된다. 특히 제주가 갖고 있는 내생적 독점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해양 자원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멸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주 바다에 멸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해명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사과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는 즉시 삶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성이 유지되는데 잡는 배와 삶는 배가 같이 가서 조업하는 권연망 어업허가가 제주도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제도를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고 후보님도 그런 제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던 것이고 제주 바다에 멸치가 없다는 접근은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고 후보님이 얘기한 예를 들어서 멜
멜튀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멜튀김 좋아합니다. 네. 멜튀김, 멜조림, 멜국. 이게 생물인 경우하고 건어물인 경우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나온 이제 일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문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7분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토론회죠. 선관위 주간 토론회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토론에서 제가 송재유 의원님께 형님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도 형님이라 하신 적 없으십니까? 초지일관하신데요. 후보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 동생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친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정치적이란 전제 앞에 그분에 대해서 형제라고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는 형제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없다. 그분과 이득을 그저께 나누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재우 후보님 페이스글을 다시 한번 잘 그러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요 송재우 의원의 페이스북 개인 SNS를 가지고 제3자 관계를 규정하고 설정하고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자,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네. 후보님. 자, 녹취록이라 하면 그 녹취된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파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일단은 제 핸드폰에 갖고 있는 파일이 제가 외부로 유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아마 적절한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형님이란 표현을 지금도 뭐 그때 형님 동생이란 그렇게 표현한 적 없다 말씀하셨는데 녹취록에 보면 형님이란 말씀이 20회 이상 나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도민들께 거짓말 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알겠습니다. 제 주도 시간입니다. 형님 동생하는 정치적으로 또 질문 드릴게요. 굉장히 친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설정하고 들어온 겁니다. 목적 의식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분하고 정치적이라는 친한 형님입니까 그럼? 아니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형이라고 부를 수 있죠. 표로 이제 교류도 자주 하시던 그런 친하게 지내던 형님 그분하고 그분을 봤던 게 최근에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또 이런 질문을 하면 저보고 또 정치 잘못 배우셨다고 또 질타하실 것 같은데 도민들께서는 문 후보님께서 정치를 잘못 배우셨고 거기에 대해서 인생을 잘못 배우셨다. 고광철의 장점을 평가하십니다. 자, 경선 승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거 아직도 떳떳하십니까? 떳떳합니다. 저는 언론에 쓰인 비정한 승리자 이 단 한 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리당원 50%, 네, 알겠습니다. 일반 여론 50%, 예, 다음 또 묻겠습니다. 모두에서 나중에 가서 해명하시죠. 이겼고요. 아니 지금 제 주도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당의 공천 절차를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꾸 알겠습니다. 규정하듯 검찰 정권의 후보 담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골프 좋아하시죠? 요즘 쳐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치셨나요? 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선관위 토론은요. 명예회원권으로 골프 친 횟수가 몇 회 정도 되십니까? 선관위 토론은 답변 가치가 없는 건 답변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지금 고 후보가 얘기하는 사안은 2018년도에 원희룡 캠프 진영에서 고소고발을 했고 해당 업체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도 받았고 알겠습니다. 조사도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후보님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죠. 왜냐하면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정치를 바로 배워야 된다.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도민들께서 항상 그런 식으로 도민들께서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해서 제가 누가 해소 안 됐다고 합니까? 잠깐만, 도민들께서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두 후보 잠깐만요. 흥분하지 마시라니까요. 두 후보 잠깐만 좀 진정하시고요. 사람 조작되고 조합된 내용으로 인격을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시간 멈춰 있습니다.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문 후보님 잠깐만요. 당시에 고소 고발이 있었고 어쨌든 이 토론 시간은 고광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계속 올려주시죠. 주도권을 제대로 존중해 제가 주도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모 골프 명예회원권으로 명예회원권이라고 안 하거든요. 회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옵니다. 언론에. 알겠습니다. 자,
언론, 자, 도민, 알겠습니다. 언론, 알겠습니다. 도민, 언론, 도민. 흥분하지 마시라는 아니, 거지. 알겠습니다. 고광철 후보의 장점을 말씀 주시라니까. 2018년 도지사 선거에서 관련돼서 아까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고발됐죠. 자, 검찰 조사에서 140여 차례 이상. 자, 먼저 면제 혜택 금액이 1,000여만 원으로 나온다고 검찰 그 조사에서 밝혀졌고요. 이거 일반 공무원 같았으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감입니다. 자, 도의장 시절에도 쳤죠. 자, 청와대 제도비서관할 때 한 3차례인가 친 것으로 나오는데, 자, 명예회원권 일반 회원일 때가 나머지 친 걸로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회원권을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가서 그림표 면제 그 당시 알겠습니다. 그 당시 언론 기사 자, 왜 당시 또 잘 환경도시 위원장님인 문대림 후보님께만 명예회원권을 줬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의원님들은 그걸 못 받았다고 하죠. 지금 네, 네.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그건 예. 나중에 와서 뭐 적절하게 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네. 이번 총선을 비롯해 선출직에 안 나오신다고 말한 적 기억하십니까? 이번 총선을 비롯해라는 말은 자, 뭐냐면 JDC 이사장 취임 직후 신임 인사 등에서 지난번 제가 조금 잘못 알아서 잘못 질문드려요. 자,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지사 출마하셨죠? 자, 도민들께 또 거짓말 하신 거고요. 또 자꾸 잘라요. 포인트를 이걸 잘라요. 볼게요. 왜냐하면 제 주도권이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오해합니다. 네, 제 주도권은 이따 도민들이 오해합니다. 네, 답변 시간 드릴게요. JDC 이사장 재임 기간에 제가 출마했습니까? 그 재임 기간이란 전제가 다음 빠진 거예요.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 나중에 언론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문 후보님께서 쓰신 직무 계획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예. 자, 묻는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선 이후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겁니까? 도지사 선거에? 그 무슨 말입니까? 이번 총선의 결과 여부를 떠나서 2년 뒤 지방선거에 예, 도지사에 출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땅 문제가 있죠. 고광철 2018년 도지사 선거에서 제기된 장점을 의혹에 얘기하십시오. 그건 이따 제 마무리 발언에서 제 얘기할 겁니다. 자, 기소되거나 문제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이 가족 소유 모지 묘친묘를 조성하면서 이 사설 묘지 설치 허가 받지 않아 행정 조치 받은 적 있으시죠? 제가 행정 조치 받은 기억은 없고요. 저희 큰형님 땅에 저희 어머님을 모셨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당시에 귀당 후보는 국유지에 조상묘를 모셨었어요. 근데 이게 관행이었는데 어쨌든 지적을 받고 바로 아버님 어머님 묘를 옮겼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가족사까지. 근데 녹취록 얘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흥분하시는지 제주 모르겠어요. 정서를 네? 왜 제주 흥분하십니까? 정서를 뭔가 이제 뭔가 네, 고 후보 뭔가 시간 있으십니까? 모두 쓰셨습니다. 자, 토론 너무 뜨거워졌는데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군기초자치단체 부활 그리고 세계 행정구역으로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금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데 제주도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합니다. 자, 후보들 입장이 궁금한데 이제 순서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이렇게 1분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도 아마 제2공항 못지않게 제주도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단일 광역 체제에서 받는 어떤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교부세 특례 제도라든지 아까 문 후보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문 후보님께서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추진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단일 광역 체제에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그런 저희 제주도의 유리한 점들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따라서 이 제주도 지금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는 자 행정체제 개편됐을 때의 어떤 도민들에게 주는 이익과 아니면 지금 현재와 같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유지되는 것이 제주 도민들에게 더 좋은 점인가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점인가를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대리 후보입니다. 네, 저는 행정체제 개편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 도민적 수기 과정이 있었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3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오도정이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도민적 열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안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 후보께서 자꾸 교부세 법정률에 대해서 이 특례가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염려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부세 법정률을 볼 것 같으면 재정 수요 대비 부족분을 국가가 채워주는 것인데 광역자치체로 오면서 많은 행정사무들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3%가 법정률 3%가 그것을 다 채웠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자유토론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약속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에 관련해서 시간 제약 때문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각 후보에게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부터 먼저 시작하시죠. 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민생 위기, 민주주의 위기, 저출산의 위기, 기후 위기,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의 위기를 해소해야 됩니다. 저 문대림이 민주당 이름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일 경험과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제주시 갑을 위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 모든 열정을 바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는 항상 소통의 정치, 그리고 현장의 정치, 성과의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말로만 서민이 아니라 진정 서민의 야한과 함께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정치. 현안을 팔짱 끼고 바라만 보는 그러한 정치가 아니라 기필코 해결해내고야만 하는 해결사적 정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대림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에 굴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더욱더 단련되어 왔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마음 놓고 문대림을 선택하셔도 후회가 없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저희 도민들이 자랑차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에게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시 갑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늘 제주인이었습니다. 당이 다른 도정이었지만 저의 역할이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이 다르지만 제주도의 후배라면 설레였고 힘든 국회 생활을 격려하며 소주 한 잔 기울였습니다. 여의도에서 맏형 노릇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평생 쌓아온 인생과 명예를 짓밟으며 목표를 이루는 정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19년의 국회 보좌진으로서 비열한 정치는 모르나 일은 제대로 배웠습니다. 중앙에서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싶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키우고 싶습니다. 젊고 새로운 힘, 저 고광철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람, 진짜 일꾼, 저 고광철로 바꿔주십시오. 사람이 바뀌면 제주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제주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토론 여기까지고요. 두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준비된 국회의원으로서 제주시 갑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지 확인하셨습니까? 시청하신 이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부될 후보자 선거 공부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제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